12.3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직위원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건부 보석으로 풀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는 김 전 장관 재판에서 다른 예에 따라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다며 일시와 조건 등은 양측 의견을 모두 종합해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석방되면 회유 압박이나 출석 거부 가능성이 커서 제재가 필요하다며 구속 만기에 앞서 조건을 정해 보석 석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내란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과 접촉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하고 접촉하면 재구속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7일까지입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 검찰은 최대한 구속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구속기간 만료로 일단 석방 후 불구속 재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차라리 이동 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등 제한 조치가 가능한 보석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에서 각종 제한 조치를 준수해야만 하는 조건부 보석을 거부한 채 구속기간을 다 채우고 석방되겠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뇌물 의혹, 민간인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불법 제공, 군 블랙리스트 의혹 등 김용현 추가 기소 사유는 충분하다며 검찰은 즉각 추가 기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이어 수감 중에도 헌법재판관을 처단하자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김용현까지 다시 거리로 나오는 건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위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내란 혐의 공범 재판. 재판 시작 3분 만에 재판사는 비공개 심리로 전환하니 모두 퇴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 증인 신문인 만큼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시민단체 활동가는 이의를 제기하며 공개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해서 우리 주권자 시민들은 재판을 통해서 그 실체적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내란 혐의 공범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건 이번이 5번째입니다. 증인의 변호인도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증인으로 나온 정성욱, 김봉규 대령은 앞서 국회 국정조사 때는 가림막 뒤에서 하긴 했지만 공개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계신가요? 김봉규 대령과 정성욱. 예, 그 의원님 저 가림막 뒤에 있는 인원들입니다.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박안수, 여인형 등 계엄군 지휘부 관련 내란 재판도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비공개 재판은 딱 한 차례였습니다. 군사법원에서는 내란과 무관한 군사상 비밀이 질문이나 답변에 포함될 시 재판부가 그때그때 이를 제지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직위원 판사는 검찰이 증인 신청을 할 때 정보사가 비공개를 전제로 승낙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가급적 오늘까지는 비공개로 하고 검찰과 얘기해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또 국민 알 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법령 때문에 비공개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피고인 권리 보호 차원에서 존중받을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일 밤 10시부터 10일 오전 2시까지 수사 기록이 법원에 있을 경우 기존 계산법에 따르면 구속 기간이 이틀 연장됩니다. 실제 법원에 기록이 가 있던 시간은 28시간인데 피고인은 48시간 구속돼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구속기간 계산 기준을 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 삼은 사람들이 드물었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오랜 관행을 실제로 바꿀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변호사를 써가며 모험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 취소 사건은 형사재판 판사도 1년에 많아야 한두 건 심리할 정도로 아주 적다고 했습니다.
결국 법 전문가를 자처하는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온갖 법 기술을 쓰다 윤 대통령 석방을 얻어낸 겁니다. 검찰도 이 대목에서는 사실상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역할을 한 셈이 됐습니다. 검찰은 법률상 권한인 즉시 항고권도 포기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도 스스로 버렸습니다. 그러면 즉시 항고가 되면 재항고 가서 대법원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분명히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검찰이 좀 표현이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인권 옹호적이고 친화적인 태도를 보였는지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여파는 법원 내부망으로도 번졌습니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구속 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의 구속기간이 10일, 날수로 정해져 있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김 판사는 또 즉시 항고를 통해 혼선이 정리됐어야 하는데 검찰이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손을 놓은 것도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